한편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 시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 얘기 좀 하겠습니다. 1박 2일 오늘과 내일 사이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이제 중국 언론에서는 도착해서 저호도에서 여장을 푼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화면이 저희들이 잡힌 게 없어서 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3월 그리고 5월에서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네.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중국을 찾는 건데 네네. 방중 의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미 그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주석 간에도 공유가 됐고요. 또 뭐 공동 발표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언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 많은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정상회담 결과 설명 이 차원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조금 우려스러운 것까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주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결국은 이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하나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말해서 in good faith 해가지고 그 동안은 이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고, 실제적으로 지금 UFG 훈련 같은 경우에는 중단에 이제 한미가 지금 그 의견 일치를 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 중국이 기존에 얘기하던 쌍중단 쌍계 병행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면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이 비핵화 국면에서 그만큼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북한이 앞으로 이행할 초기 단계 이행 조치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보면 아주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중립적인 해석인 게 실질적으로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미국하고 북한의 뉘앙스가 조금 틀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합훈련 중단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 협상이 중단에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재개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북한의 지금 선행 조치를 기대하고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걸 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게 그동안 요구해온 거에 당연히 미국이 먼저 취해야 될 선행 조치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온도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회담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미국 간의 본격적인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미국한테 받아낼 걸 충분히 받아내면서도 밀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제재를 통해서 나를 다시 압박하기는 힘들 거다. 대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결국은 미국이 향후에 만약에 협상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다시 제재 국면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는 중국이 북한 지원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이 내놓을 거는 이제는 양보적인 조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조금 우려된다라고 볼 수 있죠. 차 의원께서 몇 가지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같은 맥락이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중국으로 들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뒀고 그 사이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어떤 큰 틀의 논의들이 우리 한국 내에서 또 미국과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고위급 접촉이 이번 주에 이름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는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지금 방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로 중국을 가지는 않아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노발대발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주목할 것은 일단 트럼프 정부로부터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이제 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낸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달리엔에서 북중 관계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아마 중국의 입장도 매우 가미된 그런 연합훈련 중단 얘기가 결국은 오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해결된 상황, 그 다음 단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논의를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이제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국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북미 정상회담, 북미 관계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가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에게 그 얘기할 거는 뭐 크게 몇 가지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지원 더 해달라는 거고. 달러 좀 더 달라는 거겠고 그다음에는 그건 제재 해제와 관련이 된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재 해제와 상관없이 달라는 걸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뭐 지금 미국의 어떤 유엔 안보리 제재 기반한 그 대북 제재의 좀 틀을 좀 흔들어 달라 그런 의미를 좀 전달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구도에서 이미 얻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비핵화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좀 얻고 있는 것이고 재팬 패싱이라는 걸 이미 얻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 흔들기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서 확실하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겠다.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중국은 뭐 일단은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카드를 얻어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한 어떤 카드가 있는지 아마 그거를 고민할 테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김정은에게 거기에 대한 카드를 하나를 던질 테고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돼서 중국이 확실히 끼어야 된다. 아마 그런 입장을 김정은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여러 가지 정황, 또 그 의전이나 경호 상황, 베이징, 그다음에 저고대 그 부분을 보면 분명히 방을 찾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수행원도 1차 3월 달에 그 방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사절단은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갈 수 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방금 우리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쌍중단도 얘기하셨고요. 그 한미 연합 훈련 중단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먼저 그걸 이야기를 했다. 또 북한 매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거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훈수를 둔 거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만나니까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지난번에 그 일본 언론 분석이 맞다면 또 다른 훈수, 어떤 훈수를 또 이 안보 상황에서 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이행 조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눌지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나올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당장 이제 초기 이행 조치 이상의 조치들을 갑자기 중국이 불쑥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금년 내에 초기 이행 조치 서로 주고받을 것들을 생각하면 종전선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그동안 얘기된 건 3자 혹은 4자 이제 3자에 먼저 중점을 두고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 자체가 중국까지를 포함한 4자로 가야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라도 중국이 이면을 짚을 수가 있어요. 종전선언 이후에 그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그게 그 한미동맹의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는 지금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한미동맹의 임무와 역할이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걸 나중에 법적으로 평화체제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전쟁하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미동맹은 뭐 물론 이 다양한 적을 상정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가 봐도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으로부터 이 한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동맹으로 자리매김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맹이 유지된다라고 해도 역할과 임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역할과 임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지역 안정 동맹이라든가 지역 평화 동맹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사실상 미국도 90년대부터 바람밤입니다만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으로 변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북한도 이걸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자기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다른 쪽에 지역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북한은 굳이 이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발상을 바꿔보면. 또 오히려 이걸 레버리지로 중국 쪽에 더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중국은 이게 굉장히 아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미래의 보험용으로 못을 박아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요. 지난번에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까
위원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이번 방중에 대해서 그 중국이 어느 정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 한반도 문제, 특히 비핵 관련해서 개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거기서 본인들은 또 어떤 걸 챙기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글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과 대중국 정책의 프레임이 좀 바뀌었어요. 초기에 비해서. 초기에는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보다는 북한 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을 때리는 그러한 정책을 폈거든요. 소위 중국 역할론을 강조를 하고 그만큼 이제 북한 문제가 트럼프 머릿속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순순히 비핵화의 대화에 나오고 중국 역할론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과 대중국 정책이 좀 따로 가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정부 입장.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게이지먼트, 대화를 통해서 풀려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생각 의외의 그 현상, 즉 북중이 자꾸 만나고 중국이 북한에게 줄을 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목도를 해서인지 아니면 실제 무역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두 가지 다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다시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문제 관련해서 얻어맞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점점 상황이 증폭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결국은 연계를 시켜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역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공세적인 입장은 그 입장대로 계속 차단을 하되 아마도 제가 보기에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북미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직접 딜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야 어쨌든 그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 줄을 대고 있는 것이고 북중 간의 연계를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와 그 김정은 간의 이 비핵화 딜이 삐걱거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CVID에 대한 환상도 트럼프가 깨졌고 환상이 깨진 상태에서 2020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2020년까지 자기가 뭘 이뤄야 되는지 지금 트럼프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뭐지 기자회견 보니까 뭐 20% 비핵화 운운하고 있는데 그거 해서 제가 보기 2020년까지 20% 이루면 제가 보기 국내적으로 거의 이거 비판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미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열의도 깨지고 목표의식도 깨지고 결국은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 올 텐데 제가 보기에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중국은 미국과 딜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무역 문제를 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같이 물어볼게요. 저기 이제 방중을 했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몸값이 높아졌잖아요. 러시아도 좀 빨리 오라고 그러고 푸틴 대통령이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제 협력, 특히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지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면 9월 달에 아마 남북로 삼각 협력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핵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 경제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손을 댈지 그 부분은 지금의 안보 정세에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김정은 위원장으로는 상당히 그 경제 문제 급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금년 초에 최고인민회의 했을 때 북한이 금년도 이 정부 재정 증가율을 5% 정도로 높였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부 재정 증가율하고 경제 성장률이 꼭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전체적으로 부가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5%로 잡았을 거거든요. 북한이 그 이 경제 제재에 본격적으로 놓이기 전에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잡아도 2, 3%예요. 이 경제 제재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1, 2%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직면했던 경제 제재의 부정적 효과가 금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장률에. 그럼 이 마이너스까지 상쇄하면서 실적으로 치면 6, 7% 중국만큼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대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이라든가 적극적인 이 투자가 없이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전략적인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이거 해주면 제재 그때 가서 해제할게 이게 그냥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한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적으로 이런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드려보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일견이게 북한의 전략적인 그 레버리지를 더 높여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양자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 정상적인 양자 관계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도 일정한 경로 종속성이 생겨버리게 돼요. 경로 종속성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경제 자체의 운영이 단순히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그 분야에 대한 과도한 의지 아니라 공적인 부분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다시 약속을 되돌렸을 때 이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그대로 이행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되면 북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북한도 이제는 되돌아가기가 조금 힘든 구조로 온 거는 맞아요. 이게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 아까 이제 한미연합 훈련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일단 올해 유예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 국면,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는 한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뭐 안 할 수 있고 유보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방침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비핵화 협상에 결렬이 되면 다시 재개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머지 훈련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훈련이 중단됐을 때 한미 동맹, 특히 연합 억지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은 가장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만 일단은 중단하기로 이제 한미가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 이것은 추후에 그 비핵화 관련된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뭐 중단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그 큰 두 개의 한미연합 훈련은 지금부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의 이제 북한의 비핵화 상황을 보고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소위 이제 그 리비아 방식이라 그래서 선반출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볼튼이 그 협상 당사자였는데 일단 그 리비아에 있는 초기 단계 WMD를 다 빼냈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그걸 적용하자 그래서 리비아식이라 그러는데 뭐 일단 CVID가 뭐 한없이 걸리고 뭐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빼내자 그랬는데 이게 정상회담 이후부터인지 어느새부터인지 선반출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북미 간에 어떤 식의 비핵화에 합의가 됐는지 이게 일단 애매해요. 뭐 일단은 뭐 트럼프식은 뭐 올해 중으로 원래는 이제 선반출하고 2020년까지 CVID 하겠다 그랬는데 선반출 얘기가 들어가고 2020년까지 어느 정도의 CVID 중대한 진전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떤 목표를 지금 미국이 대북 비핵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타임라인을 정할지 저는 그게 일단은 선명해져야 된다고 보고 그게 이제 폼페이오의 이제 후속 협상에서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마 국내적으로는 연합훈련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어차피 긍정적인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 비핵화 문제가 빠르게 진전이 된다면 한미 동맹의 임무와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고요. 임무와 역할이 변하면 훈련의 성격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까지 정말 비핵화가 되면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뭐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년의 차이일 뿐이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변화는 필요해요. 선순환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 때문에 지금까지 차디원 아산정책위원관 개건연구원 김현옥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